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액상한 사례를 부인이수에서 가액배상 상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 원고, 채무자 누구누구의 파산관제인 땡땡땡, 피고 피고가 3명입니다. 김권, 부인이수. 청구 취지 1. 원고에게 피고 1은 6,300, 피고 2는 3,188만원, 피고 3은 5,500원 및 이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위 재량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당사자 관계 소의 파산 채무자 땡땡땡은 수원지방법원 2022 하합이니까 이제 법인 파산이죠. 파산 신청을 하여 2022년 5월 19일 2시 14시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관제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피고 1, 2, 3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채무자 소유의 기계에 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초하여 기계 등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자신들이 퇴직금 채권에게 충당하고 퇴직금 일부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입니다. 결국 법인 파산을 하기 전에 법인 대표가 퇴직금을 줄 돈이 없으니까 기계로 대물 변제를 한 것 같아요. 퇴직금 일부로 충당한 것 같아요. 청구 원인은 법률 조항은 391조 1항을 기재하고요. 부인권 대상 행위는 특정을 해야 되죠. 부인권 대상 행사 대상 행위는 반드시 특정해야 됩니다. 주로 법률 행위죠. 그렇죠? 이렇게 특정했습니다. 여기선 채무자가 피고 1, 2, 3에게 채무자의 기계 등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등 계산합계액 1억 5천만원 마이너스 피고 1 6,300, 피고 2 3,100, 피고 3 5,500만원 재고자산 등을 2022년 4월 13일자 양도양수 계약에 기초하여 그 무렵 2022년 4월 17일경 대물변제로 편파 변제한 행위. 대물변제로 편파 혹은 변제한 행위. 이렇게 하면 이게 편파 행위로서 부인권 대상 행위구나를 알 수 있죠. 시기 특정됐죠. 요건 충족, 사회행위 및 사회의사. 여기는 이제 전형적으로 아주 판례도 그렇고 관제인 부인권 행사 모범 답안이죠. 391조에 정한 부인이 대상으로 되는 행위가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수시키는 이른바 사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 채권자를 배당해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 채권자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 행위도 포함된다. 가로 열고 대법원 2014-214885 적시해주고요. 또한 편파 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으면 행사도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반드시 그 당시에 자산이 살짝 초과하더라도 부채보다 편파 행위는 부인 대상을 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무자는 여기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2010년경 새로운 사업장으로 확정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후 장기간 기존 공장이 매각되지 않아 오히려 새로 이전한 공장을 처분하고 2016년경 다시 기존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였고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쟁업체들 사이 단가 경쟁, 주요 거래처였던 대기업 전자제품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 이외에도 대표자의 암 투병 등이 겹치며 매출 및 영업이익도 감소하게 되면서 재정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정적 위기에 빠진 원인을 쓰죠. 여러 가지 해외 요인, 국내외 요인, 코로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의 경쟁 격화도 있을 수 있고, 해당 산업의 어떤 한계와 사양산업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이에 채무자는 2019년 5월경 기존 공장마저 처분하고 화성시 정남면 금복길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본점을 이전하고 회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기 나오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로 2022년 4월경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이 퇴사한 후 바로 4월 19일 날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문의 파산 채권자는 총 34명,
부채 원리금 합계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1억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피고들 및 피고들의 채권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뭐 재단 채권이지만 채권은 채권이죠. 따라서 이러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2022년 4월 19일 파산 신청을 하기 직전인 4월 13일, 일주일 전이죠. 파산 선고 후에 자녀 재산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함에도 이 사건 피고들에게만 편패 변제를 해야 양도양수 계획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기계 이전을 4월 17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같이 채무자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음에도 피고들에게만 편파 변제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들 모두 채무자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채무자가 다른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제인들은 이제 채무자의 진술서를 반드시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피고들의 어떤 주장과 모순됐을 때 입증이 되죠. 2. 수익자 피고들의 악의는 주장되므로 선의 입증 책임은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있습니다. 항상 피고들은 선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줄 전혀 몰랐다. 위기 징후가 없었다. 그렇죠? 뭐 월급도 꼬박꼬박 나왔다. 거래처로부터 독촉이 하나도 없었다. 금융기관 이자 꼬박꼬박 냈다. 빨간 딱지, 뭐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게 전혀 없었다. 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잘 내고 있었다. 임금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런 재정적으로 회사의 어떤 위기상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는 평온했다는 그런 점을 최대한 써야 됩니다. 입증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런 거를 내가 저 회사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그러면 회사의 속은 썩어로 들어가죠. 회사 내부적으로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은행 독촉이 오고 직원들 월급 밀리고 이런 걸 다 대표 내지 회사 임직원들이 드러내나요? 아유 지금 죽겠어 뭐 평온하게 하죠. 직원들 임금이 밀리고 퇴직금을 못 주고 그 다음에 신보 기보 금융기관에 거래처에 대금을 쪼개서 주고 은행 이자를 뭐 최소한만 주고 그렇죠? 뭔가 어떤 위기 징후가 드러나죠. 저 위기 징후를 과연 선의 수익자들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그렇죠?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재생법 390을 정하는 부인의 대상, 단서, 그쵸? 증명 책임은 수익자인 선의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이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가액상한 청구. 원고는 그쵸? 원물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 물건이 기계 등 동산이고 일부 기계는 산일되었습니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소재가 불확실하면 원고는 피고들 각자에게 양도 양수 계약서에 기재된 평가액을 가액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그래서 결론,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계의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파산 직전, 신청 직전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기계 한 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계 및 생산시설을 피고들이 새로이 땡땡테크를 사업자 등록한 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금복길 소재 땡땡테크에서 현재 영업을 하는 진행 중인 바 가압류 집행을 내 현장을 방문하고 기계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최종 이사를 확인하고 부인의 소를 제기하오니 결국은 그거죠. 근로자들이 뭐 퇴직금을 실제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근로자들이 이제 합심해서 자기들이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해왔으면 노하우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계를 가다가 땡땡테크라는 상호를 설립을 해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운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근로자들 새로운 사업에 필수적인 거죠. 물론 여기에 기존 대표가 위장 사업이면 이거는 사기 파산죄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고요. 뭐 기계는 당연히 뺏기는 거고 그때는 법인은 면책 불허가 없지만 사기 파산죄로 형사 처벌은 분명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표이사의 위장 사업은 아니고 근로자들이 우리가 기왕 오랫동안 그 근무를 해서 노하우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생산
이런 노하우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판로도 알고요. 거래처도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한번 하자. 의기투합할 수도 있죠. 거기에 이제 사장이 그럼 퇴직금도 못 줬으니까 기 가져가라. 그렇죠? 이게 뭐 사행입니다. 편파행입니다. 그렇죠? 정당하게 기계를 팔아서 임금을 못 받았으면 재단 채권을 신고해서 받고 그 다음에 뭐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청에 그 대지급금이라 그러죠. 옛날에 최당금이라 그랬지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최당금, 소액 최당금, 그렇죠? 대지급금 일정 뭐 2천만 원인가요? 언제까지는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아가야지 이 계약 이 기계를 싹 이제 가로챈 거죠. 그래서 관제인이 이제 현장에 가봐서 좀 좋게 얘기했는데 전혀 뭐 응할 의사가 없으니까 소송 제기한 겁니다. 변호사님이 입증 방법, 갑질 1호증, 파산 선고 결정문, 갑질 2호증, 법인 등기부, 갑질 3호증이 중요하죠. 양도 양수 계약서, 4호증, 5호증까지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입니다. 3명한테 줬으니까 3개가 들어갔죠. 6호증, 채권자 목록. 채권자 목록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임금 근로자라면 사실 채권자 목록에는 안 들어가지만 뭐 어찌됐든 그 재단 채권자로서도 신고가 안 됐다는 걸 드러나기 위해서 채권자 목록 넣고요. 제7호증, 갑제 7호증, 확인서. 이 확인서가 이제 채무자한테 사실 자백 진술서나 마찬가지죠. 제가 사실 다 빼돌렸습니다. 근로자들이 어디서 화성시 정남면에 가서 뭐 다른 공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파산 선고 이전에 배당이 실시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됐으나 배당금을 파산 선고 이후에 수령한 경우 채권자의 귀속. 이거는 뭐 유명한 대법원 판례죠. 그렇죠? 파산 선고 이전에 배당이 실시되고 본안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마무리 짓죠. 이제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파산 선고 이전에 배당이 실시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됐으나 배당금을 파산 선고 이후에 수령한 경우 이거는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파산 선고 이전에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파산 선고 직후에 비로소 배당이 실시된 경우 파산관제인의 귀속, 부당이득 기존 법리. 그 다음에 부인이 청구와 부인이 소의 선택의 문제. 회생법원 관할에 소속된 파산관제인은 향후 부인이 소보다는 부인이 청구를 이용하는 것이 그렇죠. 인지대 송달료 등 경비 때문에 그렇죠. 소송 경제에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반 법원 관할 파산관제인은 양제들을 모두 이용하되 소속 재판부와 간담회를 통하여 재판부의 업무 부담 문제를 고려하고 담당 판사와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회생법원이 우리나라 설치된 데가 3곳이 있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이죠. 수원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아마 회생법원 내에 민사재판부가 있을 겁니다. 소송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있을 겁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있죠. 민사 합의부가 있습니다. 민사 단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사건도 합의부에서 합니다. 합의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3천만 원 부인 청구인데 3천만 원짜리인데 합의부에서 했습니다. 이겼죠. 신보가 한 거. 그래서 이제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부인소를 서울회생법원에 내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사행위 소송 같은 거를 이제 이송하면은 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20 몇 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담 재판부에서 이 모든 민사 재판, 뭐 부인소, 그다음에 부인이 소죠. 이걸 다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시절, 지금 이제 회생법원이 설치가 안 된 나머지 서울, 수원, 부산 빼고 나머지 지방법원은 옛날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있을 때는 파산부에 따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파산부도 중앙지방법원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에 불과했죠. 그래서 결국은 민사재판부, 예를 들어 다른 뭐 민사 20 몇 부 이런 데로 이제 배당이 됐죠. 그렇죠? 지금 아마 일반 뭐 대구라든가 광주, 대전 이런 데는 아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회생법원은 제가 딱 봐도 부인이소를 넣으면은 아주 신속하게 거의 뭐 예상대로 결론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진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막 그 선의를 주장을 해서 뭐 증인도 신청하고 뭐 해서 전혀 몰랐다. 그래서 결국은 뭐 사행위는 맞는데 선의였다. 그쵸? 그 항변으로 진 거죠. 근데 웬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고 전문재판부다 보니까 뭐 사실은 사행이라든가 부인인소는 지기가 힘듭니다. 보전소송관할법원 부인권 행사 시 긴급한 보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은 해당 회생법원, 파산법원에 일반적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죠. 부인의소를 할 때는 반드시 가압류라든가 가액배상일 땐 가압류, 그 다음에 이제 원물 회복, 원상 회복일 때는 가처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해놓고 중간에 팔아버리면 나가리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처분, 가압류, 뭐 관제인이 직접 못하면은 직원을 양성해서라도 기계적으로 탁탁탁 뽑아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액배상 청구, 뭐 일반인들은 아마 이거 그 교재를 안 봐도 제가 듣는 스토리만 들어도 대략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법인 파산을 했는데 법인이 망하기 직전, 이제 파산 직전에 근로자들 퇴직금을 못 줘서 근로자 3명한테 법인이 갖고 있는 기계를, 업종은 안 나옵니다만 기계를 대물변제로 주고 그 근로자들이 인근에 있는 공장을 임차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하려다가 적발이 된 사안입니다. 부인권으로 이제 다만 이제 그 원물 반환이 여의치 않아 일부 기계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액배상으로 이 가액배상이 적절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에 대한 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계에 대해서 양도양수 금액, 그 양도양수 계약서상의 금액이 또 뭐 정확한지는 또 따져봐야 되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업종에서 오래 종사하신 분들이 가액을 평가했으면 나름대로 전문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액배상, 부인의 소에서 가액배상 사례를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